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부자가 되는 방법은 있다. 주식으로 부자 만들기의 신의정입니다. 네, 4월 11일 오늘 오전에는요. 한은의 기준금리도 동결 결정이 났고요. 최근에 정말 핫한 그룹이죠. 이 에코프로의 실적 발표도 났습니다. 그래서 오전장 정말 강력하게 움직여줬는데요. 오늘 오전장 상황은 좀 어떠했는지 오늘 곽영훈 대표님과 함께 살펴보고 이러한 시장 안에서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종목 상담을 통한 실시간 대응도 함께 하고요. 이 종목장, 오후장 선견 지명을 통해서 내 수익률을 가득 끌어올려줄 수 있는 공략주까지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방송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다가 내 종목의 상황은 어떠한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요.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4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노란톡방 안에서는 방송 중은 물론이고 방송 이후에도 보다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저희 대표님 성함 곽영훈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곽영훈 대표님과 함께 오늘 시장 힘차게 나아가 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이렇게 또 화요일 시장에 대표님과 함께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네. 벌써 오늘 시장 절반이 지나갔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슈들도 많이 발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등락을 거듭하긴 했는데 네. 이렇게 2,540선까지 안착을 해줬네요. 네. 오전장은 좀 어떻게 흘러갔나요? 일단 큰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발표 시즌에 이제 돌입을 하면서 시장의 어떤 변화들이 아주 좀 크게 좀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죠. 뭐 전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라든가 코스피 쪽에 뭐 지수의 상승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이 특히 코스닥 쪽에서 상승 종목 수에 대비해서 5배 이상 많은 모습을 연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지수는 올랐는데 나의 종목이 올라가지 않는 패턴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출이나 영업이익 전년도 대비해서는 상당히 증가했지만은 그래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보다 한 9%가량 이렇게 하회한 것으로 지금 전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서의 최고 그 화두는 뭐냐면은 2차 전지주의 과열 경고라는 거죠. 사실 이 과열 경고는 그전부터 계속해서 있었고요. 지금 만약에 2차 전지주의 급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뭐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계속해서 특별 공개 방송을 통해서 2차 전지주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시장의 변화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자금은 어디로 흘러가느냐라고 봐야 되는데요. 지금 시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전지주가 만약에 좀 흔들리게 되면은 거기서 자금이 나와서 이 바이오나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거죠. 플러스 뭐 방산 쪽이나 원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쪽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2차 전지주도 이 가격 조정이 나오고 난 뒤에는 추후에 또 흐름을 또 찾아갈 텐데요. 하반기에는 제가 볼 때는 2,700에서 2,800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움직이는 반도체 주들의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지수에 대한 상승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어떤 포트 조정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되고요. 그런 것을 오전과 더불어서 오후에도
이어가시고요. 시장 전반적으로는 실적이 우량한 기업,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그리고 2차 전지주보다는 반도체나 바이오 쪽, 기타 다른 종목 쪽으로 선순환 되고 있는 종목들에 집중하시면서 포트 조정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어제까지만 해도 코스피 2,500선을 8개월 만에 안착하기도 하고 그 흐름을 계속해서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시점에서 좀 그 2차 전지 독주를 좀 두려워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대표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좀 다시 집중해 보면 좋을 뭐 반도체라던가 바이오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이 포트를 또 한번 재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언제든지 조금 더 생생한 시장 대응, 내 포트 어떻게 꾸려야 할까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대표님 성함, 곽영훈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는 QR코드로도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다려주고 계시는 시간이죠.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본격적인 종목 상담에 앞서서 오늘 오전장 상황이 어땠는지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주식으로 부자 만들기 함께 해주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저희 대표님과 함께 방송 중에 실시간 대응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4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카카오페이입니다. 매수가는 68,0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간편 결제 시장, 사실 최근에 이 애플페이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관심을 갖기도 했던 업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큰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네요. 매수가도 좀 높은 상황이 있어서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비중이 20%시네, 그죠? 네. 근데 비중은 그렇게 뭐 높다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괜찮은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카카오페이가 앞으로 주가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뭐 잘 알다시피 지금 카카오 작년에 또 보면 카카오 또 화재도 좀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뭐 중징계 이슈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또 카카오 전반적인 종목들에 대한 흐름도 상당히 좀 좋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또 시장 이슈에서도 좀 벗어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어느 시점인가는 모멘텀을 저는 경기가 좀 회복이 됐을 때 좀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비중이 20% 비중이면은 비중을 조금 뭐 지금 자리에서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장창 이렇게 보유를 하겠다 하면은 보유도 가능한 시점으로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해요. 하지만은 상당히 좀 재미가 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68,000원 대비해서 54,000원 정도 수준 같으면은 추후에 비중을 좀 낮췄다가 다시 한 번 더 카카오페이가 움직일 때 재진입을 해도 되니까 한 10% 정도는 지금 뭐 움직이고 있는 반도체라든가 바이오 쪽으로 자금을 이동을 해서 좀 운영을 하시고요. 추후에 카카오페이가 뭐 좋은 내용들이 나오면서 수급이 좀 쭉 들어와 줄 때 뭐 그때쯤에 저는 다시 재진입하는 게 어떻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중을 좀 낮추시고 다른 종목 쪽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유연한 투자 전략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사실 카카오페이 이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기다리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 사실 최근에는 워낙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과 업종들이 많으니까요. 지금은 우선 비중을 좀 줄이시고 다른 투자 전략을 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또 추가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확인해 볼 종목은요. KCC입니다. 매수가는 24만 원에 5%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네요. 뭐 최근에 그렇게 이 증시를 움직일 만한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건축자재 제조업체로서 그 업체에 관련된 그 업황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힘차게 좀 올라와줘서 조금만 더 힘내면 이 매수가에 닿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들어요. 오늘 3%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네, 있는데 네.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좀 기다리시면 될까요? 네, 지금 뭐 KCC 같은 경우 비중은 5%이시면은 사실 전혀 부담이 없는 비중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재무적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전혀 얘기할 필요가 없는 종목으로 좀 판단되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비중이 뭐 5%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대로 좀 보유해주는 전략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 추후에 이제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이제 건설 경기 쪽으로 뭔가 좀 좋아진다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쪽으로 이슈가 좀 붙는 상황에서 실적이 개선됐을 때 좀 올라올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다소 좀 제한된 수급에서 올라가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한 섹터의 또는 업종의 종목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 비중이면 굳이 제가 볼 때는 매도보다는 보유해준 전략이 맞고 좀 개인적으로 조금 좀 보수적으로 진득하게 들고 가지 않고 좀 답답한 흐름을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손실폭 자체가 10% 안쪽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종목 교체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또 보유하시다가 이 종목 교체까지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중간중간 계속해서 시장의 흐름을 혼자 파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노란톡으로 오시면 방송 중은 물론이고 방송 이후에도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실시간 대응까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대표님 성함, 곽영훈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 방송 중에 종목 상담 실시간 대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궁금한 종목이 있으신 분들은요. 번호 023153-264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의 첫 번째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매수가와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예, 대한전선. 네, 대한전선. 예, 1688원에 네. 69%예요. 네. 근데 69%를 네. 한 1년 전부터서 추가 매수 이렇게 네 번을 하다 보니까 네. 69%가 돼버렸어요. 네, 이렇게 비중을 좀 점차 늘리셨나 봐요. 대한전선 예, 예. 지금은 이제 평단가가 1,688원이다라고 하시고 예, 예. 네, 비중을 좀 점차 늘리셔서 69%또 저희 대표님이 이 비중을 좀 중요시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 이야기를 잘 해주실 것 같아요. 지금 예. 대한전선 오늘은 그래도 소폭 상승을 해주고 있어서 힘을 좀 내주는 시점일까? 이제 바닥을 이제 딛고 올라와 줄까라는 기대감이 좀 드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비중이 굉장히 높으시네요. 네. 그렇죠? 네. 비중을 이제 추가 매수를 계속 하다 보니까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거는 단순하게 이제 가격적인 측면만 고려해서 좀 예. 빠졌다 싶으니까 더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좀 바람직하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네, 제가 볼 때는 비중 오히려 그 비중을 늘리지 않고 좀 그냥 보유를 했다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2,000원대가 넘는데요. 네? 2,000원대가 넘는다고. 그러셨어요? 그래도 비중 예. 많이 낮춰 놓으셨네, 그죠? 예. 예.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비중을 그렇게 자꾸 반복해서 넓혀 놓은 상태에서 제가 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분명히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자체는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보유 관점도 뭐 굳이 뭐 얘기를 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제 제가 운영을 한다면 좀 많이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어차피 대한전선에서 향후에 수익을 좀 플러스를 시키고자 하는 전략이 있다면 지금 전혀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비중에서 저는 한 20% 비중만 놔두고 나머지는 현금 확보를 해가지고 다른 종목 쪽으로 계좌를 운영을 할 것 같고요. 그러다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유연한 대응 전략, 대한전선이 어떤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이제 오르기 시작하면은 그때 조금 더 비싸게 사는 전략을 통해서 다시 또 단가를 맞추어서 그다음에 이렇게 이익을 좀 내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뭐 대한전선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면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이제 안 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장담할 수가 없으니 약간의 그 포트 조정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 좀 높고 뭐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투자 금액 전체적으로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면은 요번에 약간 조금 잘못된 투자 패턴을 조금 뭐 수정하시는 것도 뭐 좋은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투자 금액이 아주 크면은 그건 조금 더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심각하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비중 조정을 좀 하면서 포트를 좀 이렇게 다른 종목 쪽으로 좀 늘리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한 투자 전략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저기 1억이 넘는 상태입니다. 69%가. 1억이 넘어요? 예. 아, 그러시면은 참 뭐라고 참 말씀을 1억이 넘으면요. 절반 정도는 그래도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이제 노란톡에서도 계속 그 공개 방송에서 좋은 종목들 많이 말씀드리니까요. 들어오셔서 그런 종목들 한번 캐치를 하시고 오히려 뭐 이 정도 손해는요.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셔도 만회가 가능해요. 종목만 잘 선택한다면. 그래서 금액 크기를 떠나가지고 비중은 높으시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어쨌건 조정을 좀 하십사고 말씀드릴게요. 네. 네, 정말 대표님께서 항상 이 유연한 대응을 이야기해 주시니까요. 지금 우선은 비중을 좀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큰 비중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절반 정도 좀 덜어내시고 워낙 요즘에 빨리 움직이는 좋은 종목들로 또 교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어떤 종목을 좀 담아야 될까 고민이 된다면 그 점은 노란톡에서 또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지금 고민되시는 종목 매수가와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케어젠, 네. 예. 얼마에 매수하셨을까요? 20만 8천 원에 10%. 네, 20만 8천 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네요. 네네. 오늘 좀 네네. 소폭 하락하고 있긴 하는 이 바이오 업종인데 그래도 아직은 수익권역에 계신 상황이셔서 우리 대표님의 지금의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네, 뭐 케어젠 지금 비중 10%는 괜찮으시고요. 20만 8천 원 수준 같으면은 뭐 전혀 부담이 없는 이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 자체도 뭐 어떤 재무적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우량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뭐 그대로 조금 보유해주는 전략을 좀 취하는 게 현재로서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에 나온 내용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체크해 보시면서 지금 뭐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섹터들의 전반적인 온기가 조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케어젠 그대로 저는 보유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에 뭐 종목을 비중을 너무 많이 넓히지는 마시고요. 이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바이오 종목들 가격 조정을 좀 많이 받을 때 계속해서 올라가준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늘리지는 마시고 지금 그대로 그 정도만 좀 보유해준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까지 볼까요? 목표. 추세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그거는 뭐 시장에서 얘기하는 목표가는 제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상방이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 대응을 하시면서 추세가 안 깨진다면 그대로 보여주는 전략을 취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그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추세가 좀 깨지는 것 같다 그러면은 비중을 네. 줄이시거나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대표님께서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비중도 괜찮고 매수가도 부담이 되는 시점이 아니니까 보유하셔라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뭐 추세 대응하시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시장의 흐름 잘 확인해 보시다가 또 추가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추가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유니크입니다. 이 자동차 부품주인 유니크,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수소차 관련주로 꼽히면서 그럼 좀 기업의 전망이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보여지는데요. 매수가가 지금 7,190원에 10%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좀 전망이 좋으면 좀 길게 살펴보셔도 되나라는 기대감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네, 뭐 회사는 좋습니다. 회사는 좋고요. 비중 10% 괜찮으시고 뭐 7,190원 같으면은 뭐 제가 볼 때도 뭐 크게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7,190원이니까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플러스권 돌아서겠네요. 그래서 유니크 제가 볼 때는 이제 수익권에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뭐 8,000원에서 한 9,000원 정도가 이제 전고점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좀 지켜보셨다가 전고점 정도 올라오면은 익절을 하시고 조금 더 큰 종목 쪽으로 좀 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조금 이슈만 붙어주면 특히 이제 수소 쪽으로 이슈만 좀 붙어주면은 주가는 위로 좀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흐름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 수급이 이렇게 쭉 들어와 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주가는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고 이렇게 눌러주는 패턴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꼭 쥐고 계시다가 주가가 만약에 위로 좀 급등하는 패턴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수익권에서 익절 한번 하시고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쪽으로 하신다고 하면은 이 종목보다는 조금 더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뭐 그런 종목 쪽으로 이동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유니크 수급도 좋고 흐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상황을 살펴보시다가 전고점 돌파하게 되면 또 익절해야 되는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도달했을 때 또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추가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렇게 방송 중에 실시간 대응 함께하고 있는데요. 번호 023153-264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 매수가와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종목은 현대위하고 네. 매수가는 75,500원에 15%입니다. 네, 현대위와 75,500원에 15%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오늘 정말 힘차게 올라주네요. 지금 10% 넘게 올라주는데 사실 아직은 이 매수가에 도달하시려면 좀 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힘을 내주면 좋겠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현대위아가 15% 비중이면은 좋습니다. 괜찮고요. 염려하실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75,500원에 지금 61,100원인데 요 가격도 제가 볼 때는 곧 도달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하단에서 조금 더 매수해주는 전략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을 최대한 20%까지 좀 맞추시게 되면은 좋을 것 같고, 요번 1분기 실적은 전분기 대비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평단가를 조금 낮추는 작업을 수행하신다고 하면은 최근에 그 기관들도 매수가 이렇게 들어와주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 외국인들도 조금 들어와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 현대 기아차가 수출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줄 앞으로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이제 전기차 쪽으로 역량 강화가 되는 거니까 현대 위아 같은 경우에는 또 긍정적으로 또 매출이 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주는 전략을 취하고 대신에 단기적 대응보다는 중기 승부주 개념으로 해서 중기적으로 좀 끌고 간다는 심정으로 좀 분할해서 이렇게 더 매수를 해준다면은 조금 더 좀 편안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61,000원대와 75,000원대 괴리율에 의해서 뭐 개인 투자자분들 조금 심적 불안감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조금이라도 자꾸 분할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종목을 더 살 거니까 나는 이 종목 보유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약간의 위안이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투자 심리를 아우르는 전략을 함께 수반하시면은 현대위아에서도 좋은 성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대위아를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현대위아를 언제쯤 사야 하는지 그리고 샀다면 목표가를 얼마로 정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만약에 산다면 오늘처럼 10% 올랐을 때는 사는 건 아니겠죠. 분명히 뭐 오늘 지나고 난 뒤에 주가가 조금 눌림목이 좀 나올 거예요. 그럴 때 좀 분할해서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저는 2022년 9월 달에 그 가격대가 한 7만 8천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 정도를 1차 목표치로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 8만 원 돌파하게 되면은 뭐 10만 원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11만 원 정고점 부분이 돌파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성장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니까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뭐 가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평가되어 있는 거니까 1차적으로 8만 원, 2차적으로 11만 원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고 그때까지 만약에 그런 시점이 오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서 목표가 또 이렇게 다시 선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위아 지금 수급 상황도 괜찮고 흐름이 괜찮으니까 잘 보유하고 계시다가 그 적절한 시점에서 비중을 좀 늘리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정말 요즘에 현대차나 기아차와 같은 그 완성차의 흐름도 좋으니까요. 더 잘 살펴보시면 좋은 종목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지금 어떤 시점에서 또 추가 매수해야 되나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보다 더 생생한 시장 대응을 위해서 노란톡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대표님 성함 곽영훈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로 입장하셔서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문자 상담인데요. 종목은 우리넷입니다. 우리넷 지금 매수가는 12,750원에 9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네요. 사실 우리넷이 지난해 뭐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이슈도 있었지만 지금 조금 더 중요한 이슈는 뭐 이 매각 문제, 뭐 최대 주주가 좀 변경됐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뭐 큰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바닥에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비중이 너무 높으세요. 90%. 네.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대표님? 비중이 너무 높네요, 그죠? 네, 12,750원인데 네. 90% 이게 네, 참 비중이 높으시면 좀 고민이 좀 많이 되네요, 사실. 네. 고민이 좀 많이 되고 뭐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주가가 뭐 어느 정도 이 가격 형성이 좀 밑으로 더 될 건지 아니면 위로 될 건지는 수급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수급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계속 좀 매도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8,570원인데요. 과거엔 7,370원 정도, 7,330원 정도 하회 이탈하게 되면 주가는 또 밑으로 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비중을 낮추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비중을 뭐 못해도 절반 이상을 좀 낮추고 난 뒤에 추후에 우리넷의 주가 흐름이 다시 긍정적으로 나와줬을 때 비중을 높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넷이 뭐 회사가 지금은 뭐 재무적 안정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거는 이제 제공된 이제 수치에 불과한 거고요. 주가가 이제 하방으로 내려갔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지는 모르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한번 좀 대응을 좀 해보시는 게 비중 조정을 좀 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박스권 밑으로 빠지면은 추가로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중을 좀 낮추시고 뭐 다른 종목 쪽으로 자금을 좀 활용하시는 전략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다시 들어갈 건지는 그때 시점에 검토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선은 지금 비중이 너무 높은 상황이셔서 지금 시점에서는 절반 정도 비중을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추가 매수 언제 진입해야 될지는 그 흐름이 괜찮을 때를 파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흐름 어떻게 파악할지 고민이 좀 되신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알체랍니다. 매수가는 12,400원에 25%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인공지능 관련주, 특히나 최근에 정말 핫했던 챗 GPT 관련주로 꼽히면서 3월 초에 정말 급등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중간중간 급등하는 포인트를 많이 잡아주긴 했네요. 그런데 지금 매수가는 지금 가격보다 조금 높은 상황이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계속 이슈성이 있어서 어떻게 좀 잡아가셔야 할까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최근에 이제 AI 관련해서 좀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이 VR, XR 뭐 이런 것도 관련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의 상황을 봤을 때 이 회사가 뭐 그렇게 뭐 재무제표가 이제 좋은 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또 시장에서 또 AI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또 어떤 위험 경고도 있었고요. 유럽 쪽에서도 또 AI 종목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상승할 만한 이슈가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매수가가 12,400원이고 현재 가격이 11,490원이니까 손절을 하시고요.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또 주목받는 이슈 종목 쪽으로 만약에 잘만 투자한다면은 이 정도 손실 금액은 충분히 만회가 가능할 거니까 요건 종목 교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알체라 확인을 해주셨는데 재무제표상 안정성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금 포인트에서는 좀 종목 교체하는 게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요즘에 워낙 또 잘 흘러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어떤 종목으로 좀 옮겨가는 게 좋을까 궁금하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대표님 성함 곽영훈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로 입장하셔서 지금 시장의 흐름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 방송 중에 종목 상담 실시간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4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또 부지런히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좀 고민이 되시는 종목 매수가와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EM 플러스로 12,000원에 10% 들고 있어요, 제가요. 네, 네. 이거 여기서 매도하고 나가야 되는지 들고 계속 올라가도 되는 건지요. 궁금한 마음에 전화드렸어요. 네, 네, 잘해주셨어요. EM 플러스 12,0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워낙 또 이렇게 핫한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손실이 많이 나시는 않은 상황이셔서 대표님의 또 전략이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네. 좋을까요? 네, 2차 전지 섹터의 종목이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오늘 네. 좀 시장에 좀 변화가 좀 있거든요. 네. 2차 전지주가 저는 뭐 단번에 깨진다고 생각은 안 해요. 네. 그렇지만은 지금 시장에 이제 변동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단기적 관점에서는 조금 기간 조정이나 이런 거는 좀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의심을 좀 해보거든요. 네. 자,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지금 12,000원인데 11,730원이잖아요. 네. 손실이 별로 안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는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좀 흔들리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됐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봉상 차트를 열어놨는데 2019년도 10월 달까지 이렇게 네. 주가 거의 다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네.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거든요. 네. 필요한데 글쎄요, 뭐 어떻게 작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라면은 그냥 요거는 그냥 일단은 매도를 하고 조금 더 주가가 네. 밑에서 올라오는 다른 섹터의 종목, 다른 업종의 종목을 좀 선정을 좀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2차 전지주 뭐 섹터 중에서 EM 플러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조금 더 좀 개별 변동성이 좀 큰 종목으로 좀 봐야 되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종목으로 한번 교체를 해서 심적 네. 부담감을 줄이십사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 실적도 나빠요, 대표님? 실적이요. EM 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온 내용에 의하면은 지금 제가 지금 화면 열어놨는데 실적이 좋은 적이 없어요. 어머나. 영업이익이 다 마이너스인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네. 영업이익이 한 번도 플러스 된 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어머나. 어머나. 어떻게 대표님? 그래서 종목을 좀 교체를 해주세요. 예. 네, 그렇게 할게요, 대표님. 좀 교체를 하시기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또 밝게 전화해 주시니까 기분이 좋은데 저희 대표님의 전략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매도를 하시고 종목 교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 조금 더 강력하게 흘러갈지, 어떤 종목이 전망이 좋을지는요. 저희 방송을 통해서 노란톡에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채팅으로 상담을 남겨주셨는데 종목명 K옥션입니다. 매수가는 6,4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미술품, 경매 시장에서 또
또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종목인데 또 K옥션 그래도 뭐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도 이러고 워낙 또 핫한 종목이니까 잘 지켜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는데 네. 지금 바닥에서 큰 힘을 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이럴 네. 때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요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요. 비중 10% 괜찮으세요. 괜찮으시고 6,400원에서 주가가 밀려서 현재 지금 가격이 4,935원 한 이 정도 빠진 상태거든요. 요거는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게 이 종목 자체로 봤을 때는 저는 경기가 좀 개선되는 그림이 좀 나와줘야 돼요. 최근에 시장에서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경매 시장이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언젠가는 뭐 경기가 또 다시 좋아지는 국면이 저는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를 하셨다가 비중이 10% 수준이기 때문에 뭐 추가로 한 20%까지 늘려도 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좀 따라가고 싶다라고 판단된다면은 대략 한 1,400원, 1,500원 정도 이렇게 손실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중을 한 5% 정도로 비중을 낮추었다가 그 5% 자금은 다른 쪽 섹터에 투자를 좀 하시고 추후에 이제 K옥션이나 서울옥션이나 이런 옥션 관련된 종목들이 이슈를 받을 때 다시 비중을 10%로 맞추는 약간의 그 비중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는 돈이 정말 많아 이거 말고도 그러면은 당연히 이 종목 들고 계시고 미래에 움직일 때 더 사시면 되고요. 나는 가진 게 이게 다야 그러면은 비중을 좀 낮추었다가 다른 쪽에 투자를 하시고 K옥션이 좀 또 다시 밑에서 움직일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은 그때 다시 또 비중을 또 맞춰 가시는 전략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뭐 자신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투자 패턴에 따라서 좀 달리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대표님께서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우선적으로는 정말 개인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대표님의 전략을 따라가면 좀 든든하실 것 같은데요. 이 10%의 비중은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흐름상 5% 정도는 매도하셨다가 다른 업종에서 좀 수익을 얻으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슈를 받게 됐을 때 그때 다시 좀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언제든 고민된다 하시는 점들은 노란톡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은요. 이글벳입니다. 이글벳 매수가는 8,7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이 약품 중에서도 동물약품 전문 기업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소폭 상승을 해주는 흐름을 보여서 이제는 바닥을 딛고 좀 올라오는 흐름인가? 이제 매수가에 좀 닿을까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매수가가 조금 높으시네요. 네네. 이 동물의약품 쪽의 이제 성장성은 네. 당연히 반려동물 시장의 성장성에 의해서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글벳 또한 또 상당히 재무적인 안정성도 좀 확보가 되어 있는 기업이고 매출도 어느 정도 나와주는 기업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에 그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이렇게 뭐 돼지 열병이라든가 이런 어떤 내용들이 발생하게 되면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별로 시장에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저는 이제 종목 교체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좀 힘들다고 하면은 역시 비중을 좀 낮추시는 전략이 맞는 것 같아요. 비중을 낮추어서 지금 움직이는 메인 섹터 쪽으로 자금을 최소한 10% 정도는 이동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글벳 쪽에 20%의 자금을 그대로 그냥 보유를 하시는 거는 상당히 좀 답답한 투자를 진행하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답답함으로 인해서 또 상황이 또 조금 스트레스가 많이 가중될 수 있으니까 비중 조정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주목받는 섹터가 아니니까 조정을 좀 하십사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해당 종목이 나쁜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고 종목 교체하는 것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이렇게 계속 좀 확인해 보시다가 또 강한 업종, 강한 sek터들 잡아가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또 중간중간 언제든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4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마지막 상담이 될 것 같아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매수가와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예, 세비캔, 세비캠, 네. 세비캔. 얼마에 매수하셨을까요? 예, 세비캔. 네, 세비캠 얼마에 매수하셨을까요? 예? 매수가가 어떻게 되실까요? 11만 4,400원에 30%예요. 네, 세비캠 11만 4,400원에 3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역시 또 2차 전지 관련주 워낙 또 핫했던 네. 종목이라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어떻게 보실까요? 세비캠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흐름이 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전체적 흐름 깨진 상태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최근에 2차 전지주 움직일 때도 보면은 세비캠이라든가 성일아이티라든가 이렇게 대표적인 종목들 움직임들은 상당히 좀 약세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0% 비중 같으면 뭐 이 종목에 한해서는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대신에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시죠? 그죠? 좀 끌고 가시는 스타일이시죠? 예. 야, 그러시면은 그냥 좀 보유해 주시고요. 보유해 주시고, 만약에 여유가 좀 된다면은 추후에 세비캠의 주가가 다시 밑에서 올라올 때, 좀 비중이 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뭐 한 40%까지는 더 사셔도 되는 종목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상황이기 때문에 세비캠 같은 경우에 또 다른 뭐 성일하이텍이라든가 기타 다른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5천억대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어떤 가격대가 상당히 좀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5,22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 뭐 단순 수치상으로 비교하기는 안 되겠지만은 성일하이텍은 1조 8천억 조금 1조 8,70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세비캠 자체도 여지가 또 많은 거니까 제가 볼 때는 보유하시고 추후에 주가가 반등 나올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좀 단가 좀 낮추시고 그대로 좀 끌고 가는 전략도 저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보유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해당 종목 잘 보유하고 계시다가 또 추가 반등 포인트가 나오면 다른 전략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오후장 성견지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수익률을 가득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공략주 공개하겠습니다. 네, 수익률을 가득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오후장 선견지명 시간입니다. 사실 이 시간 어떤 공략주를 이제 집중하면 좋을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네, 대표님 사실 오늘 저희가 이 공략주를 공개하기 앞서서 또 이 부분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어제처럼 그리고 오늘처럼 이 상승장을 주도한 게 2차 전지다라고밖에 네, 말할 수 그렇습니다.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럴 때 좀 2차 전지에 대한 무서움도 좀 있지만 오늘은 좀 변동성이 보이는 건가? 네. 그 점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보실까요? 사실 지금 자리에서 2차 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매도세가 나오는 부분에서 전혀 이상치가 않아요. 네. 뭐 다들 알고 계시고요. 많이 올랐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포모라고 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강하게 올라왔죠. 거기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세는 여전히 좀 진행이 됐던 거죠.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가 쉬어갈 수도 있는 구간으로 조금 점쳐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쉬어간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반응이 필요치 않아. 반응은 무슨 얘기냐면 주가 빠지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빠지는데 큰일 났어. 이게 반응이고요.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지? 비중을 낮추고 다시 다음에 비중을 채울 것인가? 아니면은 그대로 현재에 있는 종목들을 보유를 하고 추후에 추가로 더 살 것인가 단순하게 뭐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중장기로 투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인지 이거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응보다는
반응보다는 대응의 전략을 수립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차전지주에 대해서 흐름은 아직 깨지진 않았어요. 절대 깨지진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저는 약간씩 비중 조정을 하면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이 조금씩 바이오 섹터라든가 반도체 섹터, 기타 뭐 원전 포함한 재생에너지 섹터라든가 뭐 우주항공, 방산 쪽으로 이동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에 맞추어서 자금을 조금씩 비중 조정하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뭐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정말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오다가 지금 꺾인 건가?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이 시점에는 올바른 대응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하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겁나시는 분들은요. 대표님과 함께 이 흐름 전략 잘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전에 잡아주던 종목 중에서 정말 이수화학도 계속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네네. 코스모화학 역시나 사실 그 매수가 기준으로 정말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너무 이미 많이 올라버린 시점에서는 지금은 좀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지금 상태에서는 네. 지금 뭐 오늘도 이수학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무려 뭐 14.55%나 올랐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죠. 시장이 흔들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미 주가가 말씀드린 이후에 90%까지 올랐거든요. 제가 하방 경직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측면은 5월 1일자에 인적 분할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주가 흐름이 괜찮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난 뒤에도 25에서 한 30% 정도 주가가 올랐거든요. 좀 가격 조정이 났으면 거의 25%, 7%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전제 조건은 뭐냐 하면은 업황 자체가 아주 튼튼하게 살아있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인적 분할을 한다고 해서 주가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2차 전지 섹터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이익 실현하시고 코스모 화학이라든가 이수화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빠져나오고 다른 종목으로 포트를 구성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과거에 우리 포트를 든든하게 지켜주던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되나 또 후련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럼 이제 앞으로 내 포트의 수익률을 가득 끌어올려줄 공략주를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오늘과 같은 시점에서 또 워낙 대표님이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지만 네. 오늘과 같은 시장에서 좀 주목하고 계시는 섹터라던가 그리고 그 안에서 원픽으로 꼽으시는 공략주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사실 원픽으로 꼽는 거는요. 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현재 가장 핫한 섹터가 어디냐. 그다음에 넘버 2, 넘버 3가 어디냐. 요 1, 2, 3을 제가 보는 거거든요. 그 지금 넘버원 2차 전지가 좀 흔들리기 시작했으니까 저는 이제 반도체와 바이오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뭐 반도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제가 종목을 좀 말씀드린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 흐름 좋은 것 같고 오늘은 바이오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오스코텍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스코텍. 네, 오스코텍 종목이 오늘 4% 정도 이렇게 좀 상승을 좀 해주고 있어요. 차트 흐름만 좀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차트 흐름 보시면은 자,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그동안에 좀 갭 하락하고 난 뒤에 뭔가 좀 갭을 채우는 듯한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좀 올라가지고 있는 그런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좀 보셔야 되는 게 그 유한양행하고 함께 좀 봐야 돼요. 유한양행. 그래서 유한양행하고 함께 좀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한양행의 주가가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상태에서 너무나도 좋죠. 그래서 유한양행의 주가가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오스코텍의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은 왜 올라가지? 그리고 오스코텍은 왜 올라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에 좀 들어오셔서 제가 좀 오후에 이제 공개 방송 좀 말씀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마디로 좀 표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오스코텍이 올라가는 이유는 레이저 티닙의 임상 중간 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보실 때는 유한양행의 주가와 함께 그리고 오스코텍의 주가를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관련해서 이 회사가 이제 받는 그
그죠?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향후에 좀 상당히 좀 그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건 오스코텍 주목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하방만 좀 제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한 거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요. 제가 보통 선균임용 종목들 계속 좀 리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들어오시면 되고 지금 주가가 현재 가격이 좀 보겠습니다. 오스코텍이 25,100원이거든요. 그래서 2만 원 정도 하방 제한하고요. 상방은 35,000원까지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공략주 저희 방송 후에 조금 더 자세한 팔로우 원하신다면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대표님 성함 곽영훈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한데 바로 도와드리겠고요. 저희 그럼 오늘의 공략주 오스코텍 가격 전략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주식으로 부자 만들기. 그럼 오늘도 곽영훈 대표님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저 이렇게 방송은 지금 끝이 나지만 잠시 후 2시 반에 대표님께서 공개 방송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대표님 성함 곽영훈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어떻게 공개 방송 입장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